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6쪽에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의사 조병국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척 어려웠겠지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버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전염병이 돌면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냐면 어떤 해에는 무려 2,300명의 아이들이 버려져 병원을 거쳐가기도 했고요. 무려 하루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쓴 날도 있었대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조병국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는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입양되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입양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병국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버려진 아이와 발견된 아이, 그 차이는 엄청나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 서류에 어디어디에서 버려졌음이라 쓰지 않고 어디어디에서 발견되었음이라고 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아이들이 새로운 양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어요. 당시에 존경받고 많은 돈을 벌며 살 수 있는 의사로서의 삶을 대신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본 의사 선생님 덕분에 뇌성마비를 갖고 있었던 영수 씨는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되었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의사가 되었어요. 또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던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의수 사업을 하는 양부모를 만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요. 무려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라는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정말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은 이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보니까 조병국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이 인터뷰 내용을 영상을 잠깐 멈춰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았나요?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볼 때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점에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은 이 아이가 입양되어 의대생이 되었고 진료했던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때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신다는 점에서도 역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멋진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분을 살펴볼 건데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는 WHO의 특이한 폐렴을 보고합니다. 이 폐렴 사례들은 WHO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일주일 뒤에 WHO는 코로나19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염병이죠. 그 시각 WHO,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곳은 바로 J.W. Lee Center for Strategic Health Operations, 한국어로는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센터 이름이 이종욱? 혹시 한국 사람인가? 조금 의아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이름은 365일 24시간 전 세계 감염병 정보를 모으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에 만드신 그분의 이름을 땄는데요. 그분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WHO 사무총장이신 이종욱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스가 발병하고 난 뒤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경계 대응 과정은 신속해야 하며 효과적인 실시간 통신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센터가 꼭 필요한 거냐라고 주장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총장님의 노력으로 이 센터를 세웠고 그래서 이름을 이종욱 전략센터라고 짓게 된 거예요. 사무총장님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싼 자동차를 타는 대신 소형 친환경차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갈 때에는 사무총장님네도 값싼 비행기의 2등석에 타서 자신을 도와주는 수행원은 최소로 하여 비용을 아꼈어요.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는데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청빈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렇게 WHO 사무총장이 되기 전까지의 별명은 아시아의 슈바이처 그리고 백신의 황제인데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백신을 전파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에요. 그의 별명은 그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항상 직접 찾아가 노력하고 행동하신 모습 덕분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임기 중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시고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곁을 비록 떠나셨지만 사무총장님이 남기신 이런 센터들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남기신 발자국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두 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밝혀주시고 재능을 나누어 주어 우리의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병국 의사선생님의 인터뷰를 읽어보며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입양아의 편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지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요즘 내가 딱 그 심정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간호사들, 이름 모를 봉사자들에게 절하고 싶어요. 죽으려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가 곁에서 외마디 소리만 질러주어도 그 결심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웃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순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는 편지 같네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